축산, 검협전. 53화. 적인가, 친구인가. 병중에 먼 길을 떠나니 감정이 깊어지고 신묘한 독법을 펼치니 먼 길이 지척이네. 재영운이 무슨 일인가 주변을 살피다가 문득 주문의 이마를 짚었는데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혹여 바람 때문인가 싶어 이불을 잘 덮어주고 다른 이불을 가져다 머리까지 감쌌다. 마침 재금선이 돌아오자 주문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본인도 목을 축였다. 물이 참 달고 시원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한마디 하려는데 벼랑간 눈앞이 깜깜해져 제 손도 보이지 않았다. 변고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한 팔로 주문을 꼭 끌어안고 다급하게 외쳤다. 금선아, 괜찮니? 어떻게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게 이상하네. 난 알력이 엄청 좋은데 누나들이 흐릿하게 겨우 보여. 혹시 사파의 암개가 아닐까? 그래도 넌 우리가 보이는구나.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아무것도 안 보이면 건강을 날릴 수도 없는데 큰일이네. 너는 우리가 보인다니 일단 이쪽으로 와. 셋이 모여서 온 신교망을 펼쳐야겠어. 재금선이 서둘러 두 사람 쪽으로 움직였다. 심한 고열에 시달리던 주문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자 제 몸 상태가 나빠진 줄 알았는데 두 사람 대화를 듣고 누군가의 요법에 걸렸음을 알았다. 문득 사부 주매가 준 천등경이 생각났다. 사저, 걱정 말아요. 천등경으로 요법을 깨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서 대신 좀 꺼내줘야 할 것 같아요. 재영우는 동생이 옆에 온 것을 확인하고 먼저 온 신교망을 펼쳐 보호막을 친 후 천등경을 꺼내려 주문 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때 재금선이 바짝 붙어 앉으려다 무언가에 걸려 중심을 잃고 두 사람 위로 쓰러졌다. 곧이어 온 세상이 빙빙 돌면서 세 사람 모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천등경만 꺼내면 사방을 밝히고 요법을 깨뜨릴 수 있을 텐데 몸을 가누지 못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리저리 한참 구르다가 겨우 중심을 잡고 바닥을 더듬어 보니 솜을 깐 듯 푹신했다. 조금 전 자리 잡았던 나무 앞 흙바닥이 아니었다. 세 사람이 바짝 붙어 한데 뭉쳐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만 움직여도 풍랑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요동쳤다. 얘들아, 움직이지 마. 일단 모여 앉아서 방법을 생각해보자. 움직이지 않으니 확실히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 주문은 두 사람이 자기 때문에 더 고생하는 것 같아 괴로웠는데 안정을 찾은 후 천등경이 손에 닿자 되었다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허공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울렸다. 내 법수를 깨뜨려봤자 서로 좋을 것이 없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얌전히 있으면 곧 개화산에 당도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말은 없었지만 가장 연장자이고 생각이 깊은 재영우는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어 주문에게 작게 속삭였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상하긴 한데 아무래도 상대가 사파는 아닌 것 같아. 물론 우리가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해칠 마음이었다면 처음 어둠에 휩싸였을 때 진즉에 독수를 쓰지 않았겠어? 그리고 방금 개화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어차피 우리 목적지로 간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보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경거망동하지 말자고. 대신 필요할 때 바로 검을 쓸 수 있도록 각자 잘 준비해. 한동안 바닥이 요동치지 않아 편안했다. 주문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 뿐 공력이 깊어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제시 남매 또한 타고난 선골이라 잠이 없는 편이지만 크게 피곤을 느끼지 않았다. 한데 이날은 한바탕 소동을 겪은 탓인지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다. 가장 먼저 눈이 감긴 주문이 옆 사람에게 기댄 채 잠들었다. 다음으로 재금선이 크게 하품을 하고는 스르르 쓰러졌다. 재영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두 사람이 쓰러진 것을 알고 조금 당황했다. 더듬더듬 코 밑에 손을 대어보니
둘 다 깊이 잠든 것 같았다. 곧이어 재영운도 정신이 아득해지며 잠이 쏟아졌다. 돌을 수련하는 사람이 이렇게 잠에 취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 역시 암개가 분명했다. 조금 전 천둔경을 꺼내려는 주문을 말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도저히 버티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천둔경을 꺼내려 주문을 향해 힘겹게 팔을 뻗었다. 하지만 결국 크게 하품을 하고는 풀썩 쓰러져 잠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로에게 기대 잠들었던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눈을 떴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 산언덕이었다. 서로서로 괜찮은지 확인하던 중 주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자면서 얼마나 뒤척이고 어떻게 뒹굴었는지 제 몸이 재금선 품에 안겨있지 않은가? 재금선은 주문의 몸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재영은 다리를 베고 누워 있었다. 재영 운팔이 주문 가슴 위에 얹혔는데 공교롭게도 허리띠가 풀려 새하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재금선은 아직 비몽사몽이라 꿈쩍도 하지 않았고 주문은 몸이 성치 않아 재금선을 밀어낼 기력이 없었다. 너무 부끄러워 애가 탈 지경이었다. 그때 먼저 몸을 일으킨 재영운이 동생을 다그쳤다. 빨리 안 일어나고 뭐해? 사매가 내 밑에 깔려서 힘들잖아. 재금선은 멍하니 하늘을 보며 곧 해가 뜨겠네. 그런데 여기는 어제 쉬려고 했던 숲이 아닌데?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던 중 누나의 호통에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제야 자기 팔이 주문을 휘감고 있는 것을 알고 얼른 일어나 앉아 주문을 부축했다. 그리고 재영운이 바로 주문의 옥매무새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 사이 재금선은 검을 챙겨들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 주위를 살폈다. 날이 훤히 밝아 온산의 햇살이 퍼지니 아름다운 경관이 끝없이 펼쳐졌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저기 행방은 오리무중이고 이곳이 무슨 산인지도 알 수 없었다. 누나, 정말 이상하지 않아? 어젯밤 분명히 암개에 당했는데 눈을 떠보니 요법은 저절로 풀렸고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잖아. 설마 꿈은 아니겠지? 실없는 소리 그만해. 지금은 적인지 친구인지 복인지 화인지 확실치 않아. 어쨌든 많이 놀랐을 텐데 삼의 병세가 악화되지 않아 다행이야. 앞으로 더 신중해야겠어. 어젯밤 일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은 아닐 거야. 아기는 없는 것 같은데 화인지 복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어차피 누군지도 모르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길부터 찾자. 참, 각자 잃어버린 것 없는지 확인해봐. 둘러보니 다른 물건은 다 있는데 들 것만 보이지 않았다. 재영운이 그 이유를 추측해 보려는데 주문이 깜짝 놀라 외쳤다. 사저. 저기 바위에 새겨진 글자. 개화산 아니에요? 주문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에 이끼가 그득한 돌벽이 보였다. 그 위에 새겨진 세 글자는 분명히 개화산이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